네, 안녕하세요. 서초동아고라의 정재민입니다. 자, 오늘은 요즘 화제의 드라마죠. 지옥에서 온 판사라는 드라마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판사를 주인공으로 한 드라마 사실 만들기 어려워요. 그쵸. 네, 왜냐면 검사를 주인공으로 한 드라마는 많고 변호사로 한 주인공으로 한 드라마 많지만 판사는 만들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판사의 역할이 기본적으로 수동적이고 운명을 개척하는 주인공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남의 말을 듣고 그냥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변화를 줄 수 있는 여지가 없어요. 롤 자체가. 그쵸. 법정 안에서만 있을 수밖에 없고 그렇죠. 위치도. 네. 법원 그리고 절간이라고 하잖아요. 그쵸, 너무 그쵸. 재미없어가지고. 머리 긁다가 판결문 쓰다가 반말 하고. 갔다가 또 읽다가 또 쓰고 이게 판사의 일이니까. 근데 이거는 좀 일반적인 판사랑 그런 법정의 그 느낌이 아니더라고요. 아, 그래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그리는 그게 아니에요. 좀 다른 류의 판사. 다른 류의 판사죠. 어떻게 다르죠? 완전 달라요. 네. 그러니까 이 판사가 일단 네. 지금 강빛나라는 판사인데 네. 이 사람이 이제 죽어요. 죽어요. 죽어서 갑자기 지옥문이 열리거든요. 어. 딱 들어가니까 네. 살인자를 이제 전담해서 재판하는 네. 유스티티아라는 여자가 네. 나와요. 네. 이 사람이 이제 재판을 하고 있는데 살인자만을 재판을 해서 네. 지옥으로 보내는 네. 역할을 네. 하는 네. 거예요. 네. 근데 이 사람이 뭔가 살인자라고 잘못 인식을 해서 지옥으로 그러니까 유스티티아라는 재판장이 그쵸. 지옥에 있는 재판장이 강빛나를 잘못 재판한 잘못 거예요. 재판, 네. 잘못 재판해서 너 지옥 가! 막 이런 식으로 대충 재판한 거예요. 그래서 잘못 재판을 하려고 하니까 이 유스티티아보다 더 높은 신이 나타나요. 이렇게 거미처럼 생긴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뭐처럼요? 거미처럼 생긴 거미처럼 생겼어요. 넌 지금 잘못 재판을 할 뻔했다. 그러니까 넌 그걸로 이 강빛나 판사의 몸에 들어가서 사람을 죽인 죄인 10명을 지옥으로 보내는 역할을 해야 넌 다시 돌아올 수 있다. 이제 그런 임무를 부여를 한 거죠. 우리 현실에서는 재판 좀 잘못해도 그런 벌을 안 받는데 판사들이. 그래서 이제 이 내용 진행이 강빛나 판사 몸으로 들어간 유스티티아가 이제 어떻게 사람들을 지옥으로 보내는지 이제 그걸 그린 거예요. 한번 보실까요? 네. 이게 바로 정의의 여신이에요. 그거 판사님 여쭤보면 딱 판사 아니에요? 판사 아닌데요? 정의를 실제로 판사님이 저렇게 애들한테 정의는 죽었다고 저렇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정의는 개나 줘라고. 개나 줘라고. 그렇게 뭐 그것도 법원에서 법원 한가운데서. 애들한테 이야기했으면은 이제 법원장한테 끌려가서 뭐 징계 맞나요? 여러 가지 뭐 이제 질문을 받겠죠. 네. 아니 근데 실제로 그러니까 지금 여기선 물론 유스티티아긴 하지만 정의가 죽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정의가 뭐 착한 사람은 잘 살고 나쁜 사람이 벌 받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판사님들도 실제로는 정의가 살아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 근데 되게 좋은 질문 같은데 판사가 지금 한 3,000명 되잖아요. 그러니까 판사 3,000명한테 정의가 우리 사회에 살아있냐 죽었냐라고 물으면 어떻게 대답할지 저도 좀 궁금하긴 해요. 더 젊은 판사일 때는 당연히 정의가 살아있고 뭐 지금도 뭐 되게 살아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 어떤 잘못된 판결 같은 거 있잖아요. 좀 억울한 판결들. 그런 것들은 진짜 그런 게 나오는 비율이 훨씬 낮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판사할 때는. 마치 이제 그 자동차 공장에서 오류가 생기는 잘못된 부품이 나오는 자동차가 나오는 확률이 낮잖아요. 또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이게 사실에 맞지 않는 정확성이 떨어지는 판결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변호사님 어때요? 우리 사회 정의가 살아있는 것 같아요? 글쎄요. 사건 한번 볼까요? 볼까요? 네. 이 성스러운 공간에 그러니까 판사가 악마니까 네. 하필 성당에서 이제 피해자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재판 당사자를 찾아가는 거예요. 흔하지 않은 없는 일이죠. 그렇죠. 경찰에 진술도 다 했고 처벌 변호사도 냈어요. 저기 처벌 불원서 냈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사귀던 여자를 때리고 죽이겠다고 협박까지 한 사람은 어떻게 용서할 수 이게 가해자가 엄청 심하게 때리고 죽이겠다 협박까지 했는데 처벌 불원서를 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강비나 판사가 거짓말이 아니냐고 피해자를 찾아가서 또 물어보는 거죠. 저런 판사 어때요? 피해자 만나러 다니는 판사? 말이 돼요? 저러면 사건 처리 잘 못하는데 지금 빨리 사무실에 앉아서 막 그거 읽을 거 많은데. 그리고 이렇게 공평해야 되는 판사가 일방한테 찾아가지도 않잖아요. 그렇죠. 뭐 원고를 찾아가고 피고 찾아가고 이러면 징계감이죠 사실. 그러니까. 판사가 한쪽 편을 너무 들면은. 그러니까 지금 이 강비나 판사가 그 재판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지금 빨리 나쁜 사람 잡아가지고 막 지옥에 보내야 그쵸. 되잖아. 한 명이 급해. 급한데 막 데이트 폭력을 심하게 하는 남자친구를 완전히 나쁜 놈으로 해서 지옥 보내려고 하는데 피해자가 처벌 불원서를 내버린 거야. 그쵸. 그럼 어떻게 이거 재판을 세게 해야 되는데 피해자가 처벌을 하지 말라 그러고 뭐 용서했다 그러고 이러니까 답답한 거지. 그래서 막 판사가 이 피해자 찾으러 간 거야. 근데 여기서 처벌 불원서가 뭐죠? 우리 처벌 불원서가 뭔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처벌 불원서는 이제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문서를 내는 건데 이제 보통은 합의서 형태로 많이 하죠. 합의서 형태로 가게 되면 돈을 좀 주는 거죠. 합의금 같은 걸 주고 대신 나는 이 사람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이제 합의서를 써서 그러니까 그 합의서 안에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를 담아서 이제 법원에 제출을 하는 거죠. 사실 엄밀히 따지면 이제 합의서랑 처벌 불원서는 조금 다른데 그쵸. 합의서는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서 합의가 된 거니까 그 두 사람 사이에서 만드는 문서고요. 처벌은 두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법원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피해자가 법원에 보내는 처벌을 불원한다는 뜻을 담은 의사표시인 거죠. 근데 대개 이제 이게 일련의 과정으로 이루어지니까 합의서에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까지 담아서 합의서를 하나 만든 다음에 그거를 법원에 내죠. 뭐 폭행 같은 경우, 그러니까 여기선 지금 심해서 다 상해 뭐 이랬을 것 같긴 한데 폭행은 이제 반의사 불벌죄라고 해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는 처벌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처벌 불원 의사 표시를 내면 이제 폭행은 처벌할 수 없게 되는 거고 상해는 이제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 표시가 있어도 처벌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 경우에는 일단 처벌은 하되 이제 양형에 참작이 됐었겠죠. 그러니까 처벌 불원의 의사를 하는 게 형을 낮추려는 입장에서는 되게 중요하죠. 중요하죠. 제일 중요한 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느냐 안 원하느냐 그쵸. 그거죠. 근데 불원서를 지금 여기서는 사실 엄청나게 가해자한테 시달려서 그래서 처벌 불원 의사를 마지못해 한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성범죄 피해도 많이 하셨잖아요.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피해자들의 마음에는 기본적으로 사람들한테 알려지기를 원하지 않아서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건에 점점 더 인벌브 될수록 이 사람들한테 알려질 가능성도 높고 사람들한테 숨기고 싶어 하는 피해자들이 진짜 많고 남의 입에 오르내리니까 오르내리는 주변 거죠. 사람들이 알면 그죠. 그리고 이게 가해자도 서로 모르는 사이에서 이제 만약에 성범죄를 당했다 이러면은 이걸 사건화하는 과정에서 가해자가 나를 알게 될까봐 이런 걱정도 있는 거예요. 이 경우에처럼 가해자가 나를 보복할까봐 내 가족이나 내 주변 사람들을 이제 그렇게 할까봐 그런 등의 이유로 이제 많이들 처벌 불원 의사표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반강제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처벌 불원 의사표시는 이미 사건화된 경우에 이제 처벌 불원 의사표시 하는 거고 그쵸. 처음에 그냥 우리가 막 지하철에서 추행을 당하든지 뭘 당했을 때는 아예 처음부터 사건화가 안 고소도 안 되잖아요. 하는 그러니까 이제 고소도 안 한 사람도 많은 거죠. 같은 이유로. 그런 경우에 어떻게 조언하세요? 근데 이거는 진짜 피해자가 선택하는 그렇죠. 거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막 동료를 해가지고 하면은 나중에 더 후회를 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본인은 이걸 잊고 싶은데 이 트라우마를 계속 상기시키는 과정도 어렵기 때문에 제가 이 사람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는 거죠. 대신 이제 결정을 하게 되면 최선을 다해서 이제 혹시 피해자가 걱정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거죠. 뭐 이 반경 내에 이제 오지 못하게 한다든지 그런 조치를 취해달라고 이제 경찰에 요청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가해자와 피해자가 만나지 않도록 법정에 미리 분리 조치를 해달라고 요청을 한다든지 그런 최선의 노력을 다 하는 거죠. 이제 데이트 폭력 사건 재판 장면을 볼까 봐요. 예. 피고인 문정주는 2023년 10월부터 2023년 12월에 걸쳐 이는 피해자가 제출한 처벌 불원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콜라 먹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되게 콜라 되게 좋아하거든요. 법정에서는 먹진 않죠. 내린 이유가 뭡니까? 싸우다가 저도 모르게 실수로 저도 모르게 또 손이 나와서 뭘 자꾸 자기도 모르겠다는 겁니까? 피고인 자꾸 유추이탈할래요? 유치해탈 할래요? 판사가 저런 말을 할 수 있으면 되게 재밌을 것 같은데. 근데 저도 저런 말 너무 하고 싶어요. 저런 하고 말 싶지. 진짜. 하고 싶은데 이제 자꾸 유치해탈 할래요? 그러면 이제 나는 불공정한 재판이라고. 한쪽에 너무 편견을 가지고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저렇게 피식 웃고 막 이런 거 하면 안 되잖아요, 판사는. 근데 저를 못하는 거를 판사 입장에서도 좀 속이 후련한 대사가 되게 많아요. 판사 자리에서 하고 싶었던 말들을 막 대신해주고 있어, 지금. 저런 말을 진짜 그 가해자들이 정말 많이 해요. 막 그 데이트 폭력 같은 거 했을 때, 스토킹 이런 거 할 때 정말 너무 사랑했대요. 사랑해서 너무 사랑했대. 저런 사람 반성문 보면은 사랑 편지예요. 사회생활은 연애 편지 반성문이 아니고. 그러니까 민정이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 다정하게. 피고인 최후 진술하세요. 다시는 만날 수 없겠지만 빈정이를 정말 사랑했다고. 그 고백 편지라니까요. 근데 결국 이게 데이트 폭력 음. 문제였잖아요. 네. 이런 데이트 폭력이 어떤 게 있어요? 우리가 학교 폭력이라는 개념은 법률에 있어요, 그죠? 학교 폭력에 있고 가정 폭력이라는 것도 법률에 있는데 사실 데이트 폭력이라는 법률은 좀 없죠. 없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는 우리가 어떤 한 법률적으로 개념을 묻는다는 거는 거기에 공통적으로 어떤 법적 효과를 인정하거나 제도를 인정하기 때문이에요. 학교 폭력 같으면 학교 안에 학교 폭력 위원회 같은 것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걸 다 다루는 어떤 제도가 뒷받침되기 때문에 그걸 하나의 캐테고리로 묻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데이트 폭력이라는 건 뭐 데이트 폭력 뭐 위원회 같은 건 없잖아요. 없죠. 뭐, 예. 약간 분산돼 있죠. 성폭력 처벌법에도 있고 뭐 스토킹 처벌법도 있고 그쵸. 약간 이렇게 분산돼 있는 느낌이에요. 그 데이트 폭력이라는 게 사회적으로는 예를 들면 남녀 사이에 데이트하면서 생기는 그런 일들이잖아요. 뭐 살인도 나고 어떻게 보면 막 뭐 폭력도 많고 뭐 강간 뭐
몰래 촬영하는 거 이런 것들도 다 어떤 그런 범죄에 속하잖아요. 또 범죄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범죄가 아니게 막 그쵸. 계속 너무 간섭한다든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연락 못하게 하고 다른 사람 못 만나게 하고 옷 차림에도 간섭하고 이런 것도 치마 입지 심해지면 말라거나 그쵸, 뭐 심해지면은 다 데이트 폭력의 일종이 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그런 것들은 어떻게 고만 딱 분절해서 보면 그걸 범죄라고 하기는 좀 그쵸. 어려운 행위 면도 있는 하나 거예요. 딱 예를 이렇게 치마 넣었어. 입는 거나 안 좋아해 뭐 이렇게 말한다거나 그렇죠. 이제 그런 류들의 일들이 대지 폭력으로 이제 지칭이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지칭하는 이유는 약간 인식이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옛날에는 이제 그런 것들을 연인들끼리의 어떤 해결해야 될 일이다. 과거에는 관여를 안 하다가 지금 이제 점점 많이 관여되고 또 고소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언젠간 이걸 이렇게 막 나가는 법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럴 수도 있겠어요. 그죠? 그 선거 어떻게 났는지 한번 보실래요? 네. 2024 고단 175호 사건 피고인 문정준 판결 선고하겠습니다. 심각한 범죄 행위임이 분명한 바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지 아니할 수 없다. 다만 뒤가 중요하죠. 다만 뒤가. 또한 피고인은 자신의 이 용감의 형사들이 나갔을 때 판사들의 형량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 사람들의 댓글을 쫙 뽑아주면서 제일 인상 깊었던 게 제발 다만 금지. 아 그래요? 다만 금지. 뭐 반성문 냈다고 뭐 감형 금지, 금지. 뭐 이런 거 등등등등 중에 다만 다만 금지. 저 궁금한 게 있는데 판사님들 이렇게 법정으로 들어오실 때 기분이 어때요? 기분? 약간 무대 위에 올라가는 기분. 약간 그래요? 인데 그게 꼭 좋은 게 아니고 이렇게 뭔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판단하잖아 우리를. 그러니까요. 우리가 판사라고 우리가 판단하는 것 같지만 우리는 우리가 판단받는 그런 느낌을 받거든. 눈 시퍼렇게 뜨고 일거수일투족을 판단하잖아. 저 판사는 왜 표정이 왜 저래? 표정이 저래? 저 판사님 사람 듣고 저편 드는 거 아니야? 저 듣고 그래서, 있는 거야? 막. 주문 피고인 문정준을 3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한다. 300만 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변호사님 말도 어느 안 돼. 정도 저렇게 많이 때렸으면 실형 나와야지. 합의를 해도 실형을 초범이면요? 해야지. 초범이라도. 저렇게 진짜 많이 때렸잖아요. 그러니까 뭐 들고 맞아요, 때렸잖아요. 맞아요. 그거. 들고 때린 거는 실형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사안이고. 지금 보복 범죄 하기만을 기다리나 봐요. 그렇죠. 일부러 풀어줘서 덫을 놓은 거죠. 보복을 하기로. 그냥 보복할 것 같은 놈이니까. 그래서 범죄를 더 큰 범죄를 저질 때까지 기다려가지고 탁 돌멩이 잡아서 지옥에 보내려고 그런 거죠. 뭐 하는지 보이나 봐요. 망치 막 보복할 망치를 찾고 있는 거예요. 잘 됐다 지금. 그러니까 막 이거 보면 양망. 웃어. 판사는 웃어. 그러니까 이런 게 참 드라마의 재미인 것 같아요. 판사가 악마니까 저렇게 나쁜 짓을 할수록 막 기분 좋아가지고. 근데 이게 악마로 설정한 게 되게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실 맞아요. 판사였으면 좀 이렇게 그리기 어려웠을 그렇죠, 맞아요. 텐데. 현실 판사를 다 뒤집어 놓잖아요. 그니까요. 피해자죠. 누구세요? 그게 무슨 일이세요? 꼭 집에 혼자 있어 저럴 때. 뭐 쎄하죠? 그냥 문 앞에 두고 가주세요. 제발 안 이랬으면 좋겠네요. 꼭 열죠. 저 문이 원래 저렇게 하면 열려요? 그러니까 저도 너무 저런 건 없애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저렇게 안 열릴걸? 저게. 그래요? 그렇겠죠? 아 그렇지. 아 피해자 저 손목에서 빨리 피해자 그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피해자가 피해 당할 때 손목시계 누르면은 경찰 경찰한테 출동하잖아요. 네. 요청하면은 좋아요. 부모님 협박하네. 근데 이렇게 재판할 때는 만약 이런 사안이 지금 영상이니까 이제 생생하게 뭐 이렇게 나쁜 걸 강조해서 이제 이렇게 보여지잖아요. 근데 이런 게 다 소실돼요. 이 글로 써놓고 이렇게 하면은 그냥 드라이하게 머리, 팔, 다리를 뭐 수차례 가격하고 이렇게만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 생생함이 많이 이제 소실될 거예요. 그리고 그 대신 의학적인 판단, 이게 어느 정도 뭐 어디가 골절을 입었고 뭐 전치 몇 주다 뭐 이런 것들이 더 부각되겠죠. 예. 사진도 찍어놔야죠. 그렇죠. 그래서. 예. 이렇게 이제 근데 사진인데 뭐 어디 멍들고 이런 거는 사진은 나오겠지만 이 사람이 이렇게 막 행위하고 그쵸. 뭐 요상한 진짜 못된 표정을 지으면서 막 한 거는 이제 안 나오겠죠. 그런 건 다 소실되는 거예요. 근데 남는 거는 채로 걸러지듯이 이제 몇 개 안 남는 거예요, 몇 가닥이. 지금 저 가해자가 피해자인 줄 알고 전화를 받고 이제 피해자를 찾으러 온 거예요. 근데 판사야. 나 피해자인 줄 알았는데 자기를 재판했던 판사가 딱 나타나. 판사면 다행이게요. 지금부터 진짜 재판을 시작할게. 넌 지금부터 똑같이 경험하게 될 거야. 유스티티아가 가해자가 피해자였다 했던 걸 똑같이 다 재현하는 미러링 하는 거죠, 완전 미러링. 저렇게 사적 복수네요 결국 그죠? 왜 이렇게 사람들이 사적 복수에 열광하는 것 같으세요? 그 이제 지금 현실의 뭐 수사기관이나 판사가 충분히 처벌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또 누군가가 막 좀 제대로 세게 처벌을 해주길 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 이런 드라마가 진짜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가해자들은 법정에 가면 징역, 벌금 뭐 이렇게 딱 유형별로 딱 정해져 있잖아요. 뭐 새로운 형벌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피해자가 당하는 고통은 완전 다 다르잖아요. 다양하지. 막 네, 신체적 네. 고통, 정신적 고통이 다양하게 그리고 그 순간의 그 무서움이나 두려움 이런 그렇죠. 것도 상상을 초월하는데 이제 그거에 상응하지 못하는 거죠. 그냥 어찌 보면은 가해자들이 벌 받는 건 예상되는 거잖아요. 그냥 감옥 가서 살고. 근데 감옥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자유형이라고 그렇죠.
과거에는 신체형이었는데 이제 신체형이 금지됐어요. 근데 실제 현실에서 가해자가 피해자한테 가하는 고통이라는 거는 신체형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얘도 지금 막 너무 때렸잖아요. 맞아. 그 때린 걸 그대로 맞아주면은 뭔가 속 시원할 것 같고 그리고 뭔가 이 정에 저울이 실릴 것 같은데. 맞는 것 같고. 근데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범죄를 저질렀는데 이거를 신체형은 안 되고 그쵸. 다른 걸로 그 이제 가두는 건데 그만큼의 그 어떤 효과가 안 나는 거죠. 그리고 그만큼 고통이 있을 것 같지 그렇죠. 않아 보이는 네. 거죠. 아무래도 그래서 드라마 상으로라도 그렇죠. 네. 이렇게 사적 복수를 하는 걸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적복수 드라마의 대부분은 그 사적복수를 하준 사람이 다 신체형을 가하는 거예요. 막 그거 맞아요, 뜯어 패고 맞아요. 죽이고 맞아요.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사실 형량이 너무 낮다는 게 문제인 거잖아요. 사람들이 이런 거에 열광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왜 이렇게 형량이 낮을까요? 그러니까 형량이 저도 지금 판사 출신이다 그러면 맨날 그 용감한 형제들이 나와서도 왜 형량 낮냐고 막 융단 폭격 가하고 나는 내가 판결한 것도 아닌데 막 아니 근데 그게 형량이 어떤 부분에서는 되게 과거에 낮았던 것도 있고 결코 낮지 않은 형량도 있어요. 또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년, 20년 전에 비해서 지금 완전히 높아져가지고 한번 누가 고소만 하면 그냥 무죄가 나오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래서 불합리한 점도 사실은 꽤 있어요. 그래서 뭔가 어느 한쪽이 과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사이다 이런 거는 정답은 항상 아닌 것 같아요. 뭔가 고구마예요. 항상 이게 인간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이렇게 악마가 나와서 뭐 모든 뭐 정잼의 이름 쓰면 정잼이 이때까지 했던 일 뭐 하고 있는지 다 밝혀지면 얼마나 그러니까요. 좋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확 시원하게 뭐 탁탁 이렇게 정리되는 거는 그건 그 자체로 정답이 아닐 때가 되게 많아요. 네, 오늘은 지옥에서 온 판사 인류애를 보면서 뭐 형량 문제 또 판사 이야기 이런 얘기를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재밌는 걸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